어서오세요 구독자님들, 환영합니다. 아이씨. 지금 가볼게요. 사람들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왔어요. 여기는 안산 수영동에 여기 지역구가 김원입니다. 근데 김원 쪽에서는 안 와요. 김원 쪽은 아예 안 오고, 지금 양문석이랑 박계철 쪽에서 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예 안 오고 7시 정도에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안산 시민들 있으면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촌 인사 좀 해. 너 몇 년생이지? 90년이지? 여기는 세월호 가족들이 하고 오십니다. 지금 박근혜 7시가 공개라고 지금 설명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수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돈 안 받아요, 아예. 근데 저는 후원금을 좀 받고 싶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구구들 좀 보러 갔다. 네, 지금 옆 부스에서 4.16 간식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구들 좀 보러 갔다 올게요. 음료수를 세월호 가족분들께서 직접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집회 시작하기 전에 다들 하나씩 챙겨서 든든하게. 지금 구구들이 넘어왔어요. 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구들 보러 체크하러 갑니다. 지금 체크하러 갑니다. 어디 가세요? 왜요? 정가람 정가람 저기 있어. 일단 여기 가면은 마찰 있으니까 일로 가시죠. 지금 왜요? 잠깐만. 여기 있으면은 좀 그래. 이쪽 앉아 있어. 네. 사람 찍으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와, 지금 왜 막아요? 막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구구들이 몇 명이 왔는지 좀 체크 좀. 한 10명 왔어요, 10명. 에이, 설마. 아, 잠깐만. 왜 10명도 모였는데 뭘? 네? 이쪽 앉아. 와, 왜 막아요? 뒤에. 네. 그냥 밭을 사고 날 걸. 왜냐면 불법이에요. 저는 찍을 걸. 나중에 칭할 수 있는데. 또 어디서 왔어요? 에? 어디서 왔어요? 다이소 5,000원. 안녕하세요. 이분은 무서워. 남자기 방송 못하게 막 빼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 저랑 같이. 네. 정가람은 오늘 좀 바쁜데? 오늘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7시인데 사회자가 없습니다. 몇 시에요? 7시. 근데 7시인데 안 하잖아요. 사람들 없어서. 많이 보이는데? 날씨가 졸려서 진짜 미친다. 저 추워요. 춥다고? 너무 깨 입었는데? 빨리 정가람 부르세요. 정가람은 이따가 와. 오늘 해발고 투표 있어가지고. 맞다. 오늘 나 안 했다. 애들! 왜 안 했어? 멀어요. 그래도 해야지. 투표는 그 권리인데. 멀어요, 엄청. 아이, 했어야지.
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와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집이에요? 바로 택시. 여기는 원래 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는데 선거는 좀 그렇고. 그거 아마 끝나면 마무리되고. 어서오세요 구독자님들. 지금 7시 3분인데 사회자가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추워요 여러분. 저도 밥을 안 먹었어요. 선생님 7시 이내 왜 안 해요? 7시 이내 왜 안 해요? 우리 팬이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5일 안산촛불 민주광장 사회를 맡은 저는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매주 촛불을 열면서 이제 사회자 고갈 이슈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네. 조금 서툴더라도 그리고 조금 떨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렬한 환호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25일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헌재는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끝내 윤석열 내란수계에게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윤석열 탄핵을 외쳐봅시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먼저 안산촛불 민주광장 민중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104명의 별들을 위해서 함께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지금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소리 크게 높여 부르면서 오늘 촛불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양문석 보좌관 태건적님이 왔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앞서서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어더를 3번씩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을 선고하라!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을 끌어내고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처음 발언은 민주노총 안산지부 최윤미 부의장님의 발언을 들어보겠는데요.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최윤미 부의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 최윤미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집회 가면 이렇게 자기 정체성 이렇게 막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체성을 밝혀보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2학년 딸아이와 그리고 초등학생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안산에서 흔하게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단에서 18년간 근무하면서 또 두 아이의 육아휴직도 진행하고 두 아이를 키워냈던 이제 엄마입니다. 그 12.3 그날 밤에 그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했던 그 일과 관련해서 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자리에 나왔습니다. 12.3 그날 밤 계엄령을 발표하는 방송을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 당시 일방적 해고를 단행한 일본 자본에 맞서 국회 앞에서 44일간의 단식 농성을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을 봤죠. 12.3 그날 어떤 사람은 무슨 패러디인 줄 알았다 막 웃기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웃지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중학생 딸아이는 국회 앞에서 한이 단식을 했던 엄마가 다시 국회로 갈까봐 온몸으로 저를 막아섰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큰아이는 그날 새벽이 돼서야 엄마가 나가지 않는다는 걸 확신이 서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에게 국회와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너무나 가슴 아픈 밤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날 계엄령을 발표하던 윤석열의 모습을 보며 떠올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 고용약속을 위반하고 공장을 폐쇄했던 일본 자본에 맞서서 209명이 밤낮으로 공장을 지켰던 그해 3월 15일 209명 대부분 여성 노동자였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때려잡겠다고 새벽 4시에 수도권에 있는 경찰 700명이 모여서 겨우 200명 남짓한 안산 공장의 작은 공장을 덮쳤습니다. 용역 카페 몇백 명은 노조 역사에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200명 여성 노동자들 때려잡겠다고 700명의 공권력을 모은 사건은 어쩌면 한국와이퍼 사태에서 거의 처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3월 죄송합니다. 3월 15일 3월 15일 이제 경찰이 들어닥치고 3월 16일 날 윤석열 정권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날에 윤석열은 일본 자본을 위해서 한국의 여성 노동자를 때려잡았던 것을 아마 선물처럼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랬던 모습은 지금
죄송합니다. 네. 훗날 또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훗날 비조합원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저희 회사가 이것을 꾸몄던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먼저 저희 회사에 2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2가지 날짜를 제안하면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는 제안을 했고 그에 따라서 회사가 저희들을 진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공장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냈던 공권력은 12.3 그날 국회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정권도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마가선 반패 밑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경찰들의 발길질에도 아랑곳 않고 저희는 온몸으로 공장을 지켜냈습니다. 마치 국회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시민들의 모습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그날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진정한 치료는 바로 윤석열 파면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3.15 그날 공장 내부를 지켰던 조합원들과 공장 밖에서 끊임없이 공권력에게 항의했던 우리 지역의 연대단체들의 아름다웠던 투쟁의 힘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버텨내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투쟁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기어이 우리가 새 세상을 열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수고해주신 태연미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악랄한 노조 탄압으로 평범한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파괴시켰던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조 탄압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자! 네, 다음 순서입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안산 비상행동의 공동대표이시자 안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김병태 대표님을 모시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쌤, 소리. 네, 예. 추운 날씨에도 이 광장은 항상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탄핵이 반드시 인용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회 상공을 나르는 헬기를 우리는 똑똑히 받고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했고 노성원의 수첩에 14명 체포하고 500곳에 달하는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현대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들은 헌법재판소를 파괴하겠다라고 하고 파면 결정을 따르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상식과 비상식, 헌법 인정과 불인정, 내란 옹호와 이러한 파시스트 내란 세력들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윤석열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합니다. 입벌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도 단 한 번조차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헌법을 파기하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입만 벌리면 철면피입니다. 자기가 지시하고 내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그조차도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이야기한 그야말로 철면피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최근에 야5당 세력이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연합전선을 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야당 5세력 그리고 밖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내란 척결 세력이 반드시 다음번 대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란 종사자와 옹호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8.15 민족해방을 통해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등등 그 보수 세력들을 양산했습니다. 비상경과 총칼로 탄압했지만 민중은 끝내 그 세력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대선 시기에 사회 대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와 관련해서 모든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만들고 각 지역의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를 살리고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법 2, 3조를 개정하고 미국, 일본의 외교가 아니라 다자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 대책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장애인 차별을 할 수밖에 없던 그것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보장법을 만들어서 사회가 진전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의 척결 이후에 힘들지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내란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는 그 일이 사회 대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색!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병태 공동대표님 말대로 내란 세력 확실하게 뿌리 뽑고 정치개혁, 민생개혁,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모든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그런 사회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국민투쟁가요가 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다들 흥겹게 부를 자신 있으시죠? 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무대에서 노래는 안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되게 정직하게 응원봉을 흔들면서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딱딱한 무표정으로 열심히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민 황정옥님의 발언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반월동에 살고 있는 시민 황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시민이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안전이 더 중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일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다들 여기 안산 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과 시민들이 끊임없이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안에 또 가슴 아픈 또 다른 사회 참사가 벌어졌죠. 그리고 윤석열은 책임지기는커녕 또다시 피해 가족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우리 시민들 앞에 결국 윤석열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아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윤석열은 그리고 그 내란 세력들은 시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인을 내세웠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단 상황을 악용해서 북을 도발하고 심지어 특수부대를 이용해서 소요 사태를 조작하려 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정말 잘못됐다면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심각한 불안정한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국가는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 해병대 세상로 사망 사건 등 수많은 사회적 참사 앞에서 일관되게 국민들을 부정하고 무책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범죄 사실 은폐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을 담보로 전쟁을 도발하고 내란을 일으킨 그런 것들 우리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완전 탄핵의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끝이 아닐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그리고 생명을 무시하고 담보로 삼은 윤석열 비롯한 국민의힘, 극우 세력 등의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생명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관심과 참여의 끈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는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 세력 척결하고 새로운 세상 열어가자! 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많이 탄압받았던 분들 중에 건설 노동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 김도원님의 발언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바라고 또 사회 대격을
꿈꾸고 외치는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동조합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조합원으로서 건설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게 대세라서 저도 밝혀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왜 밝혀야 하는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건 마초건 또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어떠하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세계인권선언에도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유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 그 자체로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체성을 말하고 숨기고 하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정체성을 밝힌 건설 노동자로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현장이 얼마나 차별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사측과 단협을 맺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 협약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오히려 조합원이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억지고 차별이겠습니까? 조합원이라서 고용을 못하겠다. 그렇다면 그 단협의 도장은 왜 찍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년간에 걸쳐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고 또 퇴근하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왔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 건폭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현장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현장, 그 현장에 오히려 청년 노동자들이 외면하고 아침에 출근한 그 몸으로 저녁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오히려
힘들게 된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차별을 말하고 건설회사들은 그 차별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지금 있는 감옥에 계속 있게 만들고 또 사회 대개혁을 외치고 꿈꾸는 우리가 이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단 한 발자국도 사회 대개혁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지들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윤석열을 끌어내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연 시간입니다. 공연 준비되었을까요? 네. 백성민 가수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신 분들은 안산 시민의 애국자들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모레 윤석열이 탄핵할 때 우리 다 같이 호프 한잔 하면서 만세를 부려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개엄 때 개엄 때 10시 반에 여기서 여의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군인들하고 미치고 저치고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내일 모레 윤석열이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노래 태평천하 불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어떻게 태평천하 얼쑤 갔어요. 무거울 때면 쉬어가리잖아. 태평천하에 쉬어가리잖아. 같이 가자. 태평천하 가보자.
야 꿈을 펼쳐라 아이는 후회가 어감을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제 노래 중에서 삶의 무기가 힘들 때는 쉬어가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윤석열 탄핵 할 때 하면. 화면 될 때 우리가 쉬어가지 말고 뛰어갑시다. 뛰어가지고 나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탄핵하자. 자, 이번에는 제가 천여백성을 한국만 하고 저 물러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쪽 끝에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치마폭을 스치는 그림자 바라보니 소식 오네 그에게 사고 너무라나 애그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태야 너를 줘라 자네를 줘라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가자 윤석열 탄핵 멋있 치마폭을 스치는 그림자 바라보니 소식이 오네 그에게 사고이면 누가 보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태야 너를 줘라 잔대를 줘라 어스 하나씩 강바람이 가슴을 데치는 하얀 차려 다시 물결이 오라비 제하면 신이 보내마 어머님 그 말씀에 새집어질 때 에야 너를 줘라 잔대를 줘라
분들 땅보다 쟁일하게 우리는 모두 노래나 부릅시다. 백성민 저희가 얼굴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막걸리를 한두 번 사오라면 주전자 이렇게 노란 주전자다가 갔다가 갔는데 오다가 반을 먹어.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하지나무 끌어가지고 여기를 때릴 기억이 있어. 아버지의 강 한곡 더 불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윤석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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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버지! 우리 안산시민, 애국시민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안산시민 화이팅! 물새 한 마리씩 비울듯 바람에 함께 다시 가버릴까 그들이 거기 그를 잡아 하나 키우시고 내 노래 불러 날 재우시는 불러봐도 배가 흐르는 조각 아버지의 하나 키우시고 내 노래 불러 날 재우시는 불러봐도 제가 없지 흐르는 조각 어떻게 아버지의 강이 에코
백상민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중간에 객석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네, 특히 이 앞에 네 분이 너무너무 즐겨주셔가지고 네, 저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산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발언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 서태성 부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서태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할 용기 있고 단호하며 따뜻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사회적 합의, 국민의 긍지, 총체적인 국격을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반헌법적, 반역사적 친위 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혁신과 전환을 꾀하는 시대에 윤석열이 만들어낸 잃어버린 3년은 뼈아픕니다. 그렇게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해낼 유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2025년 5월에 등장할 정부는 첫째, 반헌법적, 반역사적 극우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단절해야 합니다. 발본색원을 목표로 사법적 정의를 이룰 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국가기관과 공적인 정당 체계에 파시스트들이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부는 당면한 위기 앞에 도망치지 않고 개혁을 실현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겁쟁이 정부였습니다. 국가가 마주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위기를 직시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감세일변도 정책으로 소수 지배 엘리트의 기득권을 조금 더 늘려줬습니다.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생 경제는 무너지고 불평등의 간극 역시 깊어졌습니다. 반국익 이념 외교 일변도로 국가 경쟁력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야말로 벽척간도해 보였습니다. 기후위기는 과학이고 전세계적 기술 패권 경쟁과 경제 안보 위기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에 뒤처진 나라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정부가 직접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는 세금을 조금 깎아주고 노동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혁신 성장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용기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혁신 성장의 성과가 극소수의 기득권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혁신을 가져오기도 어렵습니다. 혁신 성장의 성취를 국민과 함께 향유하는 나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셋째, 진정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부여야 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인해 한 명의 초등학생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11년 전 송파 세무녀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이 존엄하다 하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워주겠다는 그런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 그 누구의 존엄도 훼손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살고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도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책무 또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재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벌어진 비극의 진실을 해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받는 이들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유가족을 적대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정권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1.23 내란 직후 시민 여러분들의 용기로 쿠데타 세력이 국민 주권 찬탈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되찾는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해내야 할 국민적 과제입니다. 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세력에게 다시는 국정 운영의 권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 윤석열 정권의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승리하는 정권교체, 혁신성장, 그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 다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보좌관이신 최건석 보좌관님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간석. 쌤.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대표로 나왔는데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사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사회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탄생된 윤석열 괴물정권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시 갑 양문석 국회의원실의 최건석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하죠? 오늘 경칩입니다. 지난 겨울 동물들이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겨울 경칩에 맞춰서 열심히 잘 자고 잘 활동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저희는 12월 3일 지난 겨울에 윤석열 정권의 대응으로 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또 매일매일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현장으로, 남태령으로, 국회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움직였고 목숨을 건, 또 여러분들이 남태령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밤 저는 국회 오텐더홀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범봉사를 쓰던 날이었는데요. 방범봉사를 쓰다가 계엄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바로 국회로 올라가서 오텐더홀에서 계엄군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 때문에 불면의 겨울, 투쟁의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민 배신의 아이콘이자 술 취한 윤석열 때문에 피곤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후진 쿠데타 국가였습니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 아니 윤건희 정권을 끝장내지 않고는 봄이 와도 우리는 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란을 척결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은 국회로, 광화문으로, 남태령으로 종횡무진 모이고 투쟁하였습니다. 윤건희 정권에 의해 위태로운 민주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이곳 촛불민주광장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또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안산시민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내란 세력과 싸워온 겨울을 지나고 민주시민에게 진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헌법재판소가
민주시민들의 투쟁과 열망에 따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인용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대개혁의 출발점,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의 실패로 윤건희 정부의 괴물이 탄생하였고, 민주당의 인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의 극복은 윤석열 파면으로 완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란 전이나 내란 후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사회 대개혁을 이루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골목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생존은 IMF 위기 때보다 더 큰 위협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로 수출 기업들은 더 큰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로서 평화와 안보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죠. 윤건희 정권 내내 남북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전쟁을 조장해서 계엄으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던 윤건희 정권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관리되지 않고는 내란 세력은 언제든지 분단을 이용하여 전쟁을 도모할 것이고, 그로 인해 또다시 제2의 계엄을 준동할지 모릅니다. 사회 대개혁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운 것입니다. 지난 3.1절 광화문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과 시민사회의 윤석열 파면 요구 집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야5당과 시민사회는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이구동성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며 사회 대개혁을 크게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국민들이 살게 해준 만큼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 대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사회 대개혁 이행하라. 이행하라. 저희 안산갑 양무석 국회의원과 민주당은 가장 크게 개혁을 부르짖고 요구할 것이며 행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결의와 투쟁으로 저희도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면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사회대개혁 이룩하라.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 촛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발언을 맡아주신 진보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박건수 위원장님의 발언을 힘찬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생각만 해도 신나시죠?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안산의 용한 변호사 한 분께 몇 대 몇 예상하냐고 여쭤보니까 8대 0을 예상하신다고, 아무리 양보해도 7대 1 정도 예상하신다고 우리 강신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제가 알기로는 정확할 거라 예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꼭 파면 이루고 이제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 안산시 위원장 박범수입니다. 네, 파면을 앞두고 있고 파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많이 찜찜합니다.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윤석열 퇴진시키면 처음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극우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이 마치 해방 후에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며 수많은 사람에게 폭력을 해하고 목숨을 빼앗은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 집단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내란 세력 청산, 내란 정치 세력 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모두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저는 3가지 당부 함께 해야 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윤석열 파면 후 시작되는 선거에서 우리는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몇 퍼센트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압도적 선거 승리를 통해서 내란 세력이 앞으로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힘을 모아가며 당리당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서로 연대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난 박근혜 촛불 이후 촛불 정권이라 불리어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 그 후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촛불 이후 광장에서는 촛불을 든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정치적 수혜는 모두 민주당이 독식했다는 아픈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결선 투표, 새로운 대통령 투표에서 결선 투표 도입 등 개헌을 통해서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서 광장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광장에는 새로운 삶을 꿈꾸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노동, 기후, 성평등과 인권, 돌봄, 먹거리, 교육, 민생, 생명안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런 광장이 잘 지켜져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우 세력들은 아주 혐오적인 언어로 광장을 유지하려 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반대로 더 연대하고 더 포용하면서 광장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발언이 있습니다. 망상장의 괴물 윤석열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던 정치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광장에 함께하고 있는 정신질환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사과도 있었지만 이런 사과 왜 해야 되냐라는 반론도 존재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실수할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배움 속에서 연대를 강화해야 극우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태령 밤 한 대화들이 기억납니다. 제 바로 뒤에 있던 농민분들과 청년들의 대화였습니다. 새벽 늦은 밤 한 청년은 자신을 논바이너리라고 소개했고 그 청년을 보고 농민들이 논바이너리가 뭐요라고 서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분이 막 검색하더니 뭐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는 거래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 그래요? 그럼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네? 그거 참 좋네 라고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농민분들은 양곡법을 외치셨고 식량자금률을 외치셨는데 응원봉 세대들은 그곳에서 막 온라인 검색을 하며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남태령은 아름다운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연대하는 마음이 광장을 지켜내면 우리는 저기 있는 극우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극우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극우 세력들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분단 국가에 빨갱이 낙인 한번 찍으면 탄압하고 몰아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중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강합니다. 벌써 대통령을 2번째 탄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믿고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완수, 광장의 연대를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면서 싸웠던 우리의 값진 연대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사회 대개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안산 시민이 외친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주권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한다. 네, 이번에 진짜 촛불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원 안내를 드릴 텐데요. 보인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음향 스피커가 무려 박근혜 퇴진을 외칠 때부터 함께했던 스피커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퇴진될 때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2명이나 탄핵되는 그 순간까지 9년 동안 고생해줬던 이 스피커들 이제는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새로운 스피커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윤석열 파면되기 전까지 스피커 교체할 수 있도록 음향 스피커 교체 모금에 다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다음에는 좀 더 빵빵한 스피커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된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촛불에는 꼭 윤석열이 파면된 세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다져보는 태진체조와 함께 안산 촛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을 풀어 사진. 방송을 이제 마칩니다.
돌프롬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돌프롬 앞에 나와주세요. 네, 통일포럼 돌프롬이 기수 먼저 수료하신 찍겠습니다. 분들 예비 사진기도 오셨네요. 방송 예비 사진기. 방송 끊겠습니다. 이모티 금일에 20시 만나겠습니다. 후원 많이 해주세요. 자, 돌프롬 수료하신 분들 다 나오세요.